흑기사 물음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진이 동시에 나와 있는데 흑기사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흑기사는 이게 은근슬쩍 도와주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좀 어려울 때 상대방이. 흑기사 얘기를 오늘 하신 분이 있어요. 목소리 좀 들어보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내부의 반발, 분란, 뭐 더 나아가서 오픈 프라이머리, 임기 단축 개헌 이거 말 꺼내면 지금 역적이에요. 예. 그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지금 다 덮였다고. 거의 빈사 상태에 빠졌던 민주당을 총선에서 압승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흑기사는 윤석열이다. 이번에도 흑기사가 될 것이다. 이번에도 흑기사다. 그러니까 관저 정치 하시면 안 된다. 예. 그냥 가만히 계시라. 도와준다는 소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재명 대표가 당내 뭐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할 때 도와준다 이거죠, 지금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분석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언론에 이제 익명을 통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익명이니까 조금 솔직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번 구속 취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윤 대통령 대 이 대표의 대립 구도를 만들고 있다. 이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청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성시윤 부의장, 네. 이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흑기사, 청신호 이런 거 나왔습니다 지금. 글쎄요, 흑기사 뭐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그 문장에 동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합니까? 국정 운영을 엉망진창으로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승할 수 있었던 여러 원인 중 하나겠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실 숙제가 있어요. 주어진 숙제가 지금 비명계와의 통합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라고 보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인용되기 전까지 그 숙제를 좀 하고 계셨죠. 통합 행보를 좀 보이기도 했고 예. 때로는 또 발언 때문에 통합 행보가 또 빛이 발하기도 최근에 했고 뭐 검찰과 짜고 그쵸. 쳤다 이 발언 때문에 그 발언 때문에 또 논란이 비명계가 되기도 했었죠. 엄청나게 반발했죠. 그러니까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것 때문에 구도가 바뀌면서 저는 숙제 제출 기한이 연장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당에서 자 이거 통합이냐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좀 단일 대우로 같은 목소리를 내자라는 분위기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이재명 친명계에 대한 비판이나 아니면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목소리는 쏙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숙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뭐 덮었다, 이거를 다 뭐 싸그리 없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고 기간이 좀 연장됐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한 해석이다. 최소한 급한 불을 끈 거에 도움은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석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과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일단 미뤄진 숙제였다. 이런 분석이시고.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같이 언급한 대목이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폭거는 예. 제가 누구보다도 더 같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가장 맨 앞에 서서 싸워왔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저희는 차츰차츰 저희가 이겨나가고 있고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의 타이머가 거의 와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엄을 선포하게 된 대통령의 판단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아까 총선 얘기 꺼낸 조응천 전 의원 얘기가 거의 같은 맥락인데 지금 송영훈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흑기사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적대적 의존 관계가 우리 정치에서 그동안에 고착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의 한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스스로 실언을 해서 굉장히 큰 공경에 몰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텐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동아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국이 뭐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아까 뭐 비상시국 관련된 회의인가요? 좌담회 비슷한 걸 소집을 하면서 이제 비명계를 다 불러 모았잖아요. 예. 원래는 본인이 비명계가 검찰과 짜고 쳐서 자신을 구속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우리 당의 비명계라고 하는 게 존재하느냐 이런 발언들 때문에 예. 그동안에 김경수, 뭐 김부겸, 박용진, 임종석 이런 분들을 쭉 만났던 게 다 물로 돌아갔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의 석방을 빌미로 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또 비명계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까? 예. 일극 체제 하에서 오라고 하니까 안 올 수도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지금 뭐 김경수, 박용진, 이광재, 임종석 이런 분들은 참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부겸 전 총리는 안 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푸라기가 내려와도 지금 동아줄을 잡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시경 부의장께서도 적절하게 분석을 하셨듯이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결정을 하기 전에 한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바로 예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헌재 선고 이후에는 또 국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재명 대표가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은 그때부터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는 26일이면은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나오죠. 이게 정치권에서 또 주목하는 어떤 시점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대한 비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여당에서는요, 한 지점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해서 법원에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오늘 위증조사 항소심 준비기일인데 혹시 괜찮으신가요? 어떤 점 위주로 좀 말씀하실 예정인가요?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는 분이 또 여권에 있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검찰만 뭐라고 그러고 지금 판사 얘기 안 하더라. 근데 이제 원희룡 전 장관 또 이렇게 해요. 구속 취소는 법원이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만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월 26일 죽일지 살릴지 결정할 재판 앞두고 있으니 끽소리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훈 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법원 얘기 진짜 안 하네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검찰만 비판하고 있는데 그 논리가 대단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일단 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범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1월 26일 아침에 전국 검사장 회의가 소집이 돼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논의를 할 때 전국의 고검장, 지검장들이 그러면은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혹은 날짜로 계산해야 된다 어느 게 맞는지 착각을 해서 그런 의견들을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검찰로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바이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본인의 의뢰인들이 구속되면은 그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이번 결정 있기 전에 방식대로 계산했을 겁니다. 날 계산.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을 비판하는 게 사실은 민주당의 논리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잖아요. 2012년에 그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도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하는 헌재 결정이 있고 이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가 성격이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헌재에 가져가게 되면은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현실화됐을 때는 검찰이 불법 구금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느라 결국에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법원은 얘기를 못하고 검찰만 비판을 하다 보니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요. 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보류하고 있으니까 헌재 결정을 빨리 따르지 않는다고 민주당에서 탄핵 사유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빨리 따르니까 탄핵 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늦게 따를 때 탄핵 사유고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빨리 따라도 또 탄핵 사유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모순에 빠지지 말고 법원을 비판할 때 있으면 법원을 정정당당하게 비판을 할 일이고 그다음에 탄핵 중독은 이제 민주당이 정말 빨리 벗어나야죠. 송치훈 부의장. 사실 윤석열 대통령 석방한 그 직접적인 결정은 법원이 했잖아요. 구속 취소를 받아줬으니까요. 그러면은
뭐 검찰이 잘못이 있었다 검찰을 비판하고 그리고 법원도 비판하든가 하는데 법원은 안 해요. 법원이 안 하고 검찰 얘기만 합니다.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가 매우 부적절한 판결을 전 내린 거로 보는데요. 근데 그 판결문을 보면 시간과 날 계산하는 거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잖아요. 예, 예. 근데 둘 다 보면 수사기관들이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송영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법조계에서는 날로 계산을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주장을 누가 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근데 그 1월 24일부터 26일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갑자기 시간 계산해야 된다. 예. 이거 곧 구속 기간 만료된다는 주장을 갑자기 꺼냈거든요. 그럼 검찰은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었어야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안 해왔더라도 혹시나 저런 주장을 했으니 보수적으로 적용을 해서 최대한 26일 아침까지 기소를 했었어야 된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대신 공수처도 잘못한 게 있죠. 수사권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한 내란죄 수사권한 역시 검찰은 없지만 그거는 경찰에 대한 수사 권한을 인지해서 이 내란죄로 이어지는 논리를 제출해서 그 예. 지기현 부장판사가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근데 공수처는 그 이어지는 논리 구조가 부족하다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가 무능한 거죠. 공수처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검찰만 비판할 게 아니라 공수처도 같이 좀 비판을 했었어야 되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검찰만 비판하다 보니 뭐 이런 비판들 뭐 법원에 눈치 예. 보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된 건데 저는 그건 좀 정무적으로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다만 지금 이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만약에 판단에 나에서 우리가 비판하고 뭔가 그걸 부정하기 시작하면 예. 이제 곧 나오는 건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요한 판결이 있잖아요. 저희는 국민의힘이 봤을 때 지금 강성 친윤들은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하면 불복하기 위한 제스처나 아마 움직임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우리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예. 그걸 자꾸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에게 논리 제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원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 비판은 지금 자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 쭉 이어가 보는데요. 마지막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 하나 준비된 게 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조직이 생긴다고 그러죠? 친명 전국 조직이라고 약간 별칭이 붙어 있어요. 이게 15일 출범을 하는데 일단 주도를 한 인물들은 김영진 의원, 김병욱 전 의원, 대표적인 친명계 정치인들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방향을 이끌고 15일 날 어떤 조직을 출범한답니다. 근데 여기에 우상호 전 의원, 이광재 전 의원, 여긴 친명계 아닌 분들로 통상 간주가 되는데 합류 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민주당 관계자 설명은 당과 이재명 대표의 외연폭 넓히는 역할 이걸 할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담겼다. 국민주권 전국회의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생긴답니다. 성치훈 예. 부죠. 이거 혹시 14일 당초 예정됐던 그 14일 날짜 맞춰서 그 다음 날 잡은 겁니까? 이거 굉장히 묘한 시점입니다 지금. 날짜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국민주권 전국회의의 목적은 일단 공식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한 겁니다. 원래는. 네, 조기 대선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 뭐 출마 희망자나 이런 분들을 근데 지금 최대한 이게 조직하기 빠른 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럼 벌써 출범시키는 1년 거? 전부터 준비해야죠. 근데 지금 아까 전에 그 의장 그 김병욱 전 의원과 김영진 의원을 봤을 때 예. 두 분이 친명 중에서도 강성이 아니시거든요. 어.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게 좀 예. 직언을 가장 많이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 예. 그래서 한때는 뭐 이재명 대표가 좀 멀어졌던 기간도 있다고 다들 알고 있을 정도로 좀 쓴소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 김병욱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 조직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친명 전국 조직은 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예. 어떻게 보면 좀 강한 목소리를 내시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 뭐 친명 조직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 너무 과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